이 가운데 2건은 불락이 바로 1, 2주 전에 강 씨가 부인 명의로 가입한 걸로 조사됐으며 강 씨는 억대의 보험금을 탔습니다. 4가지 보험에 탈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한 4억 3천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 수령 액수는 지금 보험 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이제 확인할 예정입니다. 당시 강 씨의 방화를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에 강 씨가 연루됐는지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군포 여대생 실종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수원시 입북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48살 김모 여인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축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강 씨의 태도도 이상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줌마, 어디 가세요? 내가 태워드릴까요? 그쪽으로 가는데 하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자들한테 사기치고 하는 게 자신이 있다고 항상 그랬어요. 또 지난 98년 강 씨와 이혼한 첫 번째 부인이 2003년 경기도 가평에서 사라진 뒤 지금까지 실종 상태인 것도 의문입니다.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강 씨는 다른 범행은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독도 경비대 경찰관 한 명이 오늘 새벽 실종됐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를 유충환 기자가 종합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독도에서 근무를 하던 30살 이모 경사가 실종됐습니다. 당시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었는데 이 경사가 경비 순찰을 나섰다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해경은 5,000톤급 경비정과 헬기 2대를 동원해 수색했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두워서 더 이상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해 뜨면은 아마 내일 아침에 다시 수색할 예정입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비닐 공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공장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시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가득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에는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의 섬유 공장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로 공장 2개가 탔고 소방서 추산 8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에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울산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항공기 출발이 1시간 동안 지연돼 승객 7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용산 참사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김석기 청장 소환 여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용역 직원은 현장에 없었던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경찰 지휘 간부들을 2차례씩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과 이송범 경비부장, 경찰 특공대장 등 현장 지휘 라인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남은 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소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진압작전 상황이 김 청장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무선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전달된 현장 상황이 김 청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남모 씨의 경기도 안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남 씨의 체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남 씨가 농성 모의와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확보돼 사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동원 의혹을 불러일으킨 경찰의 무선교신 내용과 관련해선 용역업체 직원이 건물 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전 내용과 달리 문제의 시정장치를 해체한 사람은 특공대원이라는 진술이 나왔고 체증 동영상에도 용역 직원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이번 용산 참사 수사가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화재 부문, 또 경찰의 강제 진압 작전 부문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임명현 기자가 무전 내용과 동영상 또 증언을 토대로 다시 짚어봤습니다. 막루를 향해 물대포가 집중됩니다. 특공대원들이 계속해서 막루를 내리칩니다. 그러다 잠시 후 막루 앞쪽에서 강한 불길이 시작됩니다. 지금 저 뭐예요 지금? 같은 시간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막루 안쪽에서 불꽃이 보인다 싶더니 갑자기 아래쪽에서 불길이 확 피어오릅니다. 지금도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전원이면 물고 옥상으로. 화면상으로는 막루 아래쪽 입구 부근에서 불길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발화 지점을 알 수 없다고 보고했고 검찰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직전 경찰은 막루 해체를 시도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그 5층 막루 해체 작업 진행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분 뒤 상황이 바뀝니다. 참어 물통 다 타는 말이야. 물통 있는 거 다 타. 물통 빨리 쏘. 당시 화면을 보면 불길이 일기 시작하자 철거민들은 다급하게 창밖으로 신호통을 내던졌습니다. 검찰은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건 맞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특공대원들의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이 어떻게 떨어지게 된 것인지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물대포로 불을 끌 수 없다는 게 보고된 건 오전 7시 26분. 막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명령 이거 지금이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소방이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물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물대포는 계속 발사됐습니다. 진압 작전에 앞서 나온 경찰의 진압 계획입니다. 농성장에는 20리터들이 신어 60여 통 등 위험물질이 있고 극단적 돌출 행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위 용품을 최대한 소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유화제를 첨가한 소방차가 동원된 건 7시 40분. 막루가 이미 화염 덩어리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막루 안에 철거민들이 몇 명이나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막루 안에 그 진단서 다 나왔어요. 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우리 지금 기업 물리시 밖으로 나온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진압작전. 그 결과 농성 철거민 5명과 진압에 투입된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진압은 법에 따라 그리고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그것 또한 검찰이 밝혀야 할 의문점입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잠든 취객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